대만에서 아주 작은 벼씨앗을 부드럽고 하얀 쌀알로 만들어 포만감을 주는 과정. 그 과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능형 농업과 첨단 기계에 기반을 둔 이 여정은 벼 재배에 있어 가장 만족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씨앗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발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최상의 품질을 가진 씨앗만을 선별하여 깨끗한 물에 담급니다. 침지 과정을 거친 후 습도가 높은 따뜻한 용기에 옮겨 심습니다. 묘목이 발화하면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채워진 묘목 용기에 조심스럽게 옮겨 심습니다. 농부들은 각 묘목이 균일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빛, 물, 그리고 공기를 공급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것은 지표면에서 시작됩니다. 대만 남부 지역 농부들은 쿠보타 트랙터를 사용하여 밭을 15cm 깊이까지 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하고 다져진 흙을 부수어 파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전 경운기를 사용하여 표토를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으로 만듭니다. 그 후 레이저 레벨링을 사용하여 밭의 균형을 1cm만 변화시켜 물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단계는 묘목의 생존율을 30% 높이고 건조한 지역을 방지합니다. 풍성한 벼 수확을 위한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종은 약 10일이 지나면 옮길 준비가 됩니다. 농부들은 각 트레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굴린 후 밭 근처에 있는 부드러운 컨베이어 라인에 놓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모종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는 정돈된 방식으로 포장되어 트럭에 실려 이식 준비를 마칩니다. 이 섹션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1점을, 다음에는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9점을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의 성공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밭에 흙을 이미 갈아엎고 물을 뿌렸습니다. 농부들이 기계식 이양기를 사용하면서 손으로 심던 작업이 대체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각 묘목이 부드러운 흙에 완벽한 간격과 깊이로 부드럽게 눌러집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몇 시간씩 힘들게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줄의 배치가 균일하여 뿌리가 단단히 고정되면서도 각 식물이 번성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벼는 옮겨 심는 과정이 완료된 후 약 한 달 몇 주 후에 키가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잡초 관리, 식물 냉각, 그리고 과도한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몇 인치 깊이의 물층을 유지합니다. 대만의 아열대 기후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후 물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일본에서 MKS 4300kFR 경운기를 수입했습니다. 시속 6km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줄 사이에 이상적인 고랑을 만들어 모든 식물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위드맨으로 알려진 쿠보타 위더입니다. 이 기계는 줄 사이사이에 어린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경운기 한 대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6줄을 정리할 수 있어 작업량을 70%나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덕분에 친환경 농사에 이상적입니다. 농부들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질병과 해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 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량을 줄입니다. 물의 수위를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비료를 시비하여 논 전체가 일정한 생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드론은 배낭식 살포보다 5배 빠르며 필요한 인력을 80%까지 절감합니다. 대만의 뜨거운 들판에서 농부들은 더 이상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드론을 이용합니다. 매번 비행할 때마다 노출이 줄어들고 안전성이 높아지며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침내 4개월 후 벼는 노랗고 두꺼워집니다. 625마력의 존 디어 S790은 습한 논을 정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만 남부 지역에서 시간당 최대 6.5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진흙탕에서도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능적일까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센서가 속도, 팬, 로터를 조절하여 곡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료를 절약합니다. 쌀을 베고 탈곡하고 세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동작이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작업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처리합니다. 그 뒤를 이어 790마력의 시엘라스 렉션 8900TT가 등장했습니다. 이 차량은 동급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며 고무 트랙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논에서 향상된 접지력과 부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계는 타이중 인근의 빽빽한 논에서 버터와 같은 무거운 짐을 쉽게 절단하여 곡물을 더 깨끗하게 수확하고 수확 시간을
35% 단축합니다. 거대한 헤더와 곡물 탱크 덕분에 정지 횟수가 줄어들고 정밀 시스템 덕분에 모든 곡물이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계에서 배출된 짚은 퇴비, 가축 사료 또는 멀치로 재활용되며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장 주기를 위한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완벽한 순환형 무폐기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결국 페라드 인터밴드 46은 작물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용량 곡물 카트는 90초 이내에 최대 일시 8톤의 쌀을 하역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콤바인이 작동하는 동안 카트도 함께 움직이며 곡물을 운반합니다. 지연이나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넓은 플로팅 타이어는 흙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고건은 토양을 보호합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카트는 밭에서 다음 트럭에 실을 때까지 모든 작업이 원활하고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얀마 YHQ-XJWPU는 일본 벼농사지대에 위치하여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5마력 디젤 엔진 덕분에 한 사람이 시간당 4.2톤의 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트랙이 달린 바퀴 덕분에 진흙탕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차량에 장착된 세척 시스템을 통해 곡물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쌀은 60초 이내에 하역 파이프를 통해 이송됩니다. 연비가 좋고 빠르며 크기가 작습니다. 그 후 니가타 지역의 논이 활기를 띱니다. 이 작은 콤바인의 엔진은 70마력으로 1시간에 2.8톤의 벼를 베는 데 성공합니다. 고무 트레드가 부드러운 흙길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면서도 작은 크기 덕분에 좁은 논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곡물은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탱크로 운반됩니다. 운전자가 한 명뿐이므로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고베 지역에서는 빽빽한 산간논에서 벼 수확이 시작됩니다. 75마력의 콤바인은 시간당 3.1톤의 속도로 매우 빽빽한 논을 작물에 아무런 피해 없이 베고 있습니다. 모든 배기를 안내하는 내장 센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낮아 경사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30초 이내에 곡물을 꺼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타의 논에서는 쿠보타 RJN55 자동 결속기가 사용됩니다. 5.5마력의 출력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0.8에이커의 속도로 벼를 베고 묶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구조 덕분에 진흙탕에서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묶음은 안전하게 보관된 후 건조될 준비가 됩니다.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소규모 농장의 이상적입니다. 수확된 곡물은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쌀겨가 그대로 남아있어 흙이나 작은 돌멩이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세척제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기는 기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껍질을 제거합니다. 그 후 정미기를 사용하여 쌀알을 납작하게 펴서 질감과 외관을 향상시킵니다. 쌀을 정미하면 밥이 더 고르게 익고 물을 더 고르게 흡수하며 궁극적으로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쌀은 포장 준비가 됩니다. 대량 배송용부터 매장 포장용까지 모든 크기의 봉지를 개량하여 포장합니다. 각 봉지는 내용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습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됩니다. 영양정보 표시와 완벽한 추적 가능성을 라벨에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2023년 대만에서는 150만 톤 이상의 쌀이 생산되었습니다. 나머지 91%는 아시아와 북미 여러 국가로 운송되었고 나머지 91%는 국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씨앗부터 선반까지 이 과정의 각 단계는 독창적인 설계, 변함없는 헌신, 그리고 최고 수준의 현대 농업 전문 지식을 보여줍니다. 대만은 연간 150만 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며 쌀 생산의 선두주자이지만 지능형 농업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 대만의 쌀 재배 방식은 전통적인 농업 지혜가 최첨단 기술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자 선별부터 포장까지 생산의 각 단계를 정밀성과 최적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며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은 뛰어난 더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시스템의 성공 자체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계, 수입 장비, 그리고 고에너지 투입물에 대한 의존은 이 모델이 자원 집약적임을 시사합니다. 기계화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농부들을 값비싼 기술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공동체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협동조합 소유 시스템 없이는 이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기적인 회복력의 핵심은 이러한 기술을 재생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관행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가뭄에 강하거나 해충에 강한 벼 품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잦은 관계와 화학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과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관계 펌프는 특히 기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강우 패턴에 직면했을 때 생태 발자국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농부 교육과 접근성입니다. 기술은 사용자가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공유 장비 허브, 그리고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소규모 농부들도 뒤처지지 않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대만의 쌀 생산 시스템을 농업이 고정밀, 저폐기물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모델이 되려면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공평한 접근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미래에 반영된다면 대만은 단순히 쌀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부의 생계와 지구의 건강을 모두 지키면서 국가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